매주 월요일 모든 정치 시사 이슈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영식당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뉴스 인사이다 정치 미식가 분들의 입맛을 충족시켜줄 맛있는 이슈를 들고 찾아왔는데요. 우리 영식당의 공동대표입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박영식 정치 에디터 또 이상민 PD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특별 손님으로 찾아왔는데 이제 공동대표가 됐습니다. 네. 소감 좀. 제가 지분이 좀 있나 봅니다. 든든해요. 사실은 그렇습니까? 우리 이상민 PD가 오면 네. 너무 뭐 능력도 출중하지만 예.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시고 네. 그리고 또 계속 보면 볼수록 네. 윤석열 대통령 닮으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든든하다면서요.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저희도 영수회담 조만간 출연할 것 직접 같습니다. 이게 대화를 한다는 네. 느낌이 들어서 아니 불쾌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네? 이 PD. 아니 그 표현이 불쾌한 건 아니었잖아요. 윤 대통령님 닮았다는 게. 자꾸 두 분이 이제 말이 공동대표지셔가지고. 근데 성대모사를 네. 할 때 이렇게 이 얼굴도 좀 따라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예. 해야 되는 거죠? 좀 이제 혼을 담아야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아, 그 박영식 우리 에디터도 잘하긴 하는데 네. 박영식 에디터는 얼굴을 천공 빼고는 못 담더라고요. 다른 얼굴이 쪽은. 천공이다. 네. 아니 왜냐면 근데 네. 그 제가 또 스피치 전공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그 우리가 목소리를 비슷하게 하려면 이 하관이나 얼굴의 그 어떤 관상이 비슷한 담게 해야 사람들은 된다. 목소리가 비슷합니다. 천공할 때는 손은 왜 그러는 거예요? 손은 왜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혼이 담기지가 않기 때문에. 각자 다 포인트가 달라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계속 제가 윤석열 대통령 성대모사를 하시니까 그렇게 인식이 되는 게 아마 좀 따라도 하고 손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오. 여기 잘 보세요. 같아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똑같아요. 좋습니다. 우리 박영식 에디터 좋죠? 같이 하니까. 예, 뭐 공동대표가 많아진다는 거는 식당이 네. 뭐 확장되는 거기 때문에 네. 점점 저희가 이제 식당 크기가 커지고 있다. 나중에 이제 지점, 분점, 프랜차이즈 사업도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선거 때 보면은 네. 선대위원장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공동대표. 나중에는 누가 실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알고 보니까 저희가 대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선대위원장 많아야 되고요. 네. 방송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사람들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인기가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갤럽 조사가 좀 충격적인데요. MBS 조사도 그랬지만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저 23% 나왔습니다. 3주 전 조사보다 11%포인트 급락을 한 겁니다. 최악의 성적표를 지금 들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이거 보세요. 제가 저번에도 밝히지 않았습니까? 국민은 늘 옳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정치를 할 거기 때문에 정말 국민의 민심, 낮은 자세를 또 경청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23%면 사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아니 국민의 민심을 듣는다니까요. 예. 그 문제입니까 그게? 아니 근데 문제는 아닌데 대통령이 아니, 참요. 23%라는 게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정말 같지 않습니다. 아니- 저런 식의 공세를 하는데 저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그 대통령님 검찰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국정농단 한 해 만에 할던 그 지지도가 지지도예요? 24, 25 막 이랬는데 23은 너무 국민 낮아. 속으로 정말 들어가면은 정말 박영식 씨가 지금 박절하게 지금 대하는데 이거는 달라질 거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예. 이렇게 여론이 아마 그래도 심상치 않은 걸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영수회담 제안하신 아니, 거예요? 동훈이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고? 그러니까 밥 먹자 그랬는데. 안 간다고 하던데 그 얘기부터 먼저 해주세요. 참 아니 몸이 아프다는데 아니 먹어서 치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딱 맛있는 거 먹으면은 얼마나 좋아요? 김치찌개에 이렇게 해가지고 소주 한잔 하면서 그리고 팔을 얘기하면 되는 다 얘기하지 마시죠. 다 얘기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파는 전화 받으라 동훈아.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좀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오찬 제안도 한 것 같아요. 국민의힘 쪽 지도부한테. 그렇죠. 한동훈 위원장은 또 건강상 이유로 정중하게 거절했다고 하고요. 또 이재명 대표한테는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뭐
회담이야 이루어질 것 같은데 문제는 어떤 얘기들이 오갈지 뭐 인선 말고도 어떤 것이 핵심 안건도 될지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서 저희 그 뉴스픽 시간에 네. 잠깐 전해드린 것 같은데 인선 문제도 그쵸. 있고 특검 문제도 있고 민생 문제도 있는데 대통령 쪽에서는 아마 이재명 대표 쪽에 총리 인선 관련해서 동의를 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 같고 지금 야. 하마평에 오른 사람들 대통령은 거론하겠지만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하마평에 오른 사람들 자체가 일단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대목에서 아마 갈등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는 주호영 총리 후보자 정도면은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받을 수 있다. 이제 뭐 그런 의견까지 나온 상황이어서 일단 대통령 쪽은 이 대표 쪽에 인선 문제 거론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 반면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민생 지원이나 특검 문제를 당연히 거론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뭐 물론 민생이냐 특검이냐 전 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선순위에서 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재명 대표 쪽은 대통령에게 이제 특검을 받아라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민생 회복 지원금 25만 원, 1인당 25만 원도 마찬가지로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여서 근데 의제 자체 조율이 어려워 보여서 이거를 이 접점을 줄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정무라인과 실무라인이 아마 지난주 금요일부터 계속 가동이 됐을 겁니다. 계속 대화를 하겠죠. 의제 설정하기 위해서. 물밑 협상을 할 아마도.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게 될까? 그게 과연 좁혀질까? 이게 가장 이제 핵심이겠죠. 하나 확실한 거는 뭐 사실 국무총리 인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헌법상의 야당의 동의, 인준이 필요하거든요. 나머지 장관들은 뭐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임명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데 인준을 넘어가려면 지금 절대 다수가 지금 야당이기 때문에 뭐 예. 민주당 협조를 구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고 아마 그냥 제안하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민주당에게 소위 제안해라. 야권에게 총리 추천권을 준다라는 그렇죠. 그런 보도도 지난주에 있었습니다만 그렇죠. 그게 또 여당 쪽 반응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총리 추천권을 야당에게 넘길 수 넘겨주냐. 있느냐. 그거는 국정을 넘기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네. 반응이 나왔습니다. 아니 저 이재명이고요. 네. 네, 소위 네. 제가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많은 일들을 봤잖아요. 지역 화폐가 참 중요합니다. 지원금에는 13조 원 가량이 드는데 정말 그 두 분 경제 좀 아시나요? 저희는 경제 전문가가 잘 아니어가지고 몰라요. 대표님. 뭐 저보다 모르시겠죠? 네. 자, 아무튼 그 승수 효과라고 있어요. 투여를 하면 많은 경제 부양이 일어납니다. 그 승수 효과가 발생되는 게 정말 이 국민의 삶이 어렵잖아요. 그 정치권이 그거에 목소리를 내린다 이런 차원에서 영수회담에서는 제가 반드시 그거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이거 아마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최상병 특검법까지 그러다 보면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이재명 대표 목소리 들었지만 이게 좀 잘못되지 않을까, 예, 흐트러지지 않을까, 예. 이게 파토가 날거나 이러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벌써. 저는 금요일에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가능성을 딱 3가지로 좁혀봤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영수회담이 열리기 전에 의제 협상 과정에서 결렬될 가능성.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영수회담이 열리더라도 사실 예전에 영수회담 전례를 비춰보면 그 회담 당사자들끼리 네. 그 대통령과 야당 대표끼리 어떤 그 조율 과정에서 이 화합을 물리적 화합을 넘어서서 화학적 결합을 이루지 그렇죠. 못했기 때문에 결렬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수회담이 열린 이후에 결과를 이제 열어봤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실효성이 전혀 없었던 회담이었다. 아하. 그래서 국민들이 평가하기에 이럴 거면 왜 만났냐? 이런 이제 야박한 평가가 또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는 얻은 게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야당 대표가 오히려 더 명분을 얻어가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영수회담을 하고 나서 얻은 결과가 없다. 이러면 대통령은 이미 지금 국정 지지도를 23%까지 기록을 했던 인기 없는 대통령이라고 이미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여기에 회담을 제안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야당 대표가 양보를 하지 않아서 회담이 결렬됐다라는 식으로 대통령 쪽은 몰고 갈 것이고 야당은 또 야당대로 대통령이 지금 고집을 부려가지고 이 영수회담 자체가 결론이 제대로 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둘 다 똑같다라고 국민이 평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손해는 야당 대표가 더 크게 볼 가능성이 높다. 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그럴지라도. 김종희 위원장님 맞습니다. 저 박영식이가 뭔 저 소리를 하는지 난 모르기 때문에 그 일찍이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태도를 바꾸고 장족의 발전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하루빨리 만나서 뭔가 해보려는 게 노력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위원장님 특검은 먼저 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뭐? 특검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특검이고 사실관에 뭔가 영수회담이라는 거는 그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만나서 뭔가 얘기가 단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가 도출이 돼야지. 그 박영식이는 언제적부터 저는 방송을 저렇게 하고 있어요. 얘기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이 돼야지. 너무 그 말씀도 아유 죄송합니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일리가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그 집권하고 나서 야당 대표를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렇게 다운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족의 발전이다. 아 예. 또 정치 또 아주 정치 고수인 또 김종인 위원장께서 말씀 주셨는데 만약에 영수회담 잘 진행이 되면 좀 강대강의 어떤 지금 국회 분위기 전국이 좀 해소가 될 수 있을지 또 오히려 좀 더 나빠질지 어떻게 진행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당위성 측면에서 네. 보자면 192석의 의석을 야권이 가져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22대 총선을 통해서 이 엄청난 의석을 확보를 했다면 저는 또 지난주에 나왔던 여론조사를 모두 참고하면 지금 대통령은 국정을 원만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이 책임은 아마도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찾으면 안 될 것 같고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죠. 보는 게 맞겠죠. 예, 그거를 이제 바로 잡는 것을 국정 파트너인 야당과 함께 하되 1년 11개월 동안 아무런 논의가 없었던 상황이니까 국민들한테 이런 냉혹한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면 야당이 요구하는 의제들에 대해서 모두 다 들어줄 수 있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네. 영수회담에 임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야당이 이 192석을 가지면서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각종 특검과 민생에 대해서 일단 대통령에게 동의를 구하는 게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도 대폭 수용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태도로 나온다고 하면 영수회담을 저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두 다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체로 대통령이 비판을 받을 공산이 매우 크기 때문에 총선에서 패배한 쪽은 정부 여당이라는 거를 대통령이 이제 뿌리부터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 아주 초반에 드러났지만 본인은 총선에서 패배하지 않았다라는 인식을 네. 가진 것처럼 보였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이런 모두 태도 발언할 자체, 때. 네. 이런 자세 자체를 일단 숙이고 야당에게 많은 이제 선택권을 내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옳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 우리가 청구서를 받으면 둘 다 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어떤 거를 선택해가지고 가스는 내고 전기요금 안 내고 할 수 없듯이 청구서가 왔다면 다 이제 비용을 지불해야죠. 이게 국정 운영 이 모양 이꼴로 된 게 이제 한동훈 대구시장이죠. 비대위원장 때문이죠. 아니죠. 저거는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이야. 내 그래 보죠. 대통령을 배신해 놓고 혼자 저 셀카쇼하고 그 뭐 하십니까? 아니 그래도 열심히 전국에 한 비대위원장님이 돌아다니시면서 그렇게 유세를- 말씀하면 안 되고 그 한동훈 쪽에서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아니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참, 내는 배신자는 용서 못해요. 네, 그래 봅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따지시면은 우리 대통령한테 어떻게 저렇게 막말을 하고 예. 배신을 해가지고 그런 척하는 건 내 누구 못 아니 봅니다. 그 시장님 뭐 질문 있는데 홍 시장님도 예전에 대통령에 대한 저는 비판을 끊겠습니다. 뚜뚜뚜뚜뚜. 야, 홍준표 시장 말씀들이 아주 강해지고 대통령하고 직접 만나기도 하고. 자, 한동훈 위원장 얘기 좀 해보죠. 대통령이 직접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 오찬 회동을 제안했었는데 뭐 비대위 소속 인사들한테 거절을 했습니다. 뭔가 불편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자꾸 나오고 있어요. 뭐 정중하게 건강상 이유로 거절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 뭐 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 아닐까. 아, 그 정도입니까? 이미 뭐 그 두 분의 갈등이 심상치 않다라는 거는 이미 파다하게 예. 소문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 전화까지 했는데 대통령이 전화해가지고 만나자고 했는데 건강이 안 좋다고 해서 안 만나는 정치인을 저는 그동안 있었나? 그것도 심지어 전직 여당 대표였잖아요. 근데 건강이 안 좋다는 거는 그냥 핑계인 것 같고요. 네. 앞서 지금 등장하셨던 홍준표 시장님을 네. 먼저 만난 것을 보고 상당 부분 어떤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받았다라는 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당 대표로서 선거를 진두지휘했던 것도 사실이나 네. 패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부 보도에 의하면은 지난주에 나왔습니다만 대통령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전화 한 통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보도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홍준표 시장을 16일에 먼저 만났다. 이러면 내가 어떤 국정을 운영할 만한 그런 파트너가 아니고 홍준표 시장이 먼저 거론될 만한 그런 정치인이라고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그런 성정이나 성격에 비춰봤을 때 굉장히 상처를 받고 어떤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꼈을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 한동훈 그럼요. 위원장이. 그럼요. 저기요? 예? 제가 무슨 핑계를 댔다고요? 건강이 안 좋다는. 건강. 제가 김건모입니까? 네? 무슨 핑계를 그렇게 댑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배신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 그거를 한 것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죠. 아니, 저는 국민 앞에서 떳떳하게 선거를 치렀고요. 아니, 저는 근데- 국민만 보고 나아가는 게 정말 정치인의 태도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비대위원장님도 아니 비대위원장님도 그 SNS에 쓰실 때 주체를 확실하게 좀 밝히시면은 언론인들이 오해를 좀 덜 할 텐데. 읽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주체를 좀 저는- 밝혀주시면.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예. 그 뜻을 찾아가는 것도 언론인의 역할아닐까요? 아니 주체를 밝혀주시면 저희가 굳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그거 있는데. 민주당에서 시킨 질문인가요? 예? 아니 저는 민주당 소속이 아닌데. 네. 자, 이게 어쨌든 저는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배신하지 않는다. 배신하지 않는 정치 해올 겁니다. SNS를 읽어보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대통령에 대한 어떤 얘기인지, 네. 홍준표 시장을 비롯한 또 여권 일각 비판에 대한 또 직접 반박인지 속내가 어떨까요? 아니 근데 여기 저도 예. 아까 계속 주체를 강조했지만 네.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것.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려고 한다면 대통령을 배신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그 언급을 하진 않고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것.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될 대상은 국민뿐이다. 네. 그러니까 좀 제가 듣기에는 애매모호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뭐 여론조사를 통해서 자신을 지지하는 민심이나 당심을 이미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워딩이 나왔다고 보고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좀 전 피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 복귀 할까요? 그러면? 저는 빠르게 복귀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을 만났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고 예. 내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걸 알았고 아하. 그래서 만약에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대권까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노려본다고 친다면 네. 빨리 등장해서 당내에 자신의 어떤 영향력을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상에 자신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은 것도 며칠뿐이지 지금 한 일주일간 자신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다가 꽤 오래 사라졌다가 지금 또 등장했어요. 새롭게. 그렇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등장한 거 보고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어렵다. 지금 이 시기를 실기한다면 네. 더 이상 정치면에 자신의 이름이 사라질 것이라는 어떤 위기감과 위기의식 이런 걸 분명히 느꼈다고. 박영식이는 자꾸 한동훈이 편들지 말고 예. 내 편 좀 들어줘. 예. 내 편도 들어줘요. 대구 오기 싫어요. 아니 저는 대구를 이미 그 내 여러 차례- 품 속에는 박영식이를 품을 준비가 돼 있는데 그렇습니까? 어째 그러노? 아니 저는 홍준표 시장님이 저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줄 알고. 그건 맞아요. 예. 참. 아니 그래서 먼저 우리 홍 시장님이 사실상의 당권 경쟁에 이미 대통령을 만나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위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두 사람이 당권 도전을 쌍방이 둘 다 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일단은 여권도 하여튼 바쁘게 돌아갈 걸로 보입니다. 물론 저는 예예예. 인정합니다. 아유 안철수 위원장님. 저는 죄송합니다. 그 당대표에 욕심이 없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예. 모릅니까? 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없는 것 같기도 사람은 하고. 다 이광재 찍었습니까? 아니 네. 근데 진짜 그 당권에 욕심이 있는 것 같기도 전혀 하고 없습니다.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노 아닙니다. 저는 전혀 욕심 없고 저는 더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아시죠? 저 이래봬도 사선 중진인데요. 벌써 사선. 해야 챙겨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불출마합니다. 아니 안철수 당선인님 제가 궁금한 게 꼭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셔가지고 한마디씩 하시는 게 그 예. 일반 대중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게 안랩 주가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알랩도 갔다 왔어요. 예. 저희 사진 찍는 게 전통이거든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 예.
할 말이 없다는 말입니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철수 의원 뭐 일단 당선 축하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당권 도전하는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생기고 있고 이게 혁신형 비대위를 빨리 꾸릴지, 관리형 비대위를 꾸릴지 등등이 아마 여권의 이슈가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근데 이제 등장하는 네. 인물들의 면면들을 보면 사실 수도권과 영남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볼 수 그렇죠. 있겠지만 수도권 쪽에서는 대부분 잠깐 잊혀졌던 중진들, 뭐 나경원, 안철수 그리고 윤상현 윤상현. 이제 이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조기 어쨌든 정치권 복귀에 이어져서 수도권 안에서 움직임을 같이 할지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봐야 될 같습니다. 것 같아요. 예.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할지가 아마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분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조국 대표가 제가 제안한 만남에도 수용하시기를 촉구한다. 조국 대표도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조국 대표 혹시 예, 조국입니다. 예, 조국 교수님. 예. 반드시 영수회담을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그래요. 영수회담 제안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네. 아유. 결연하군요. 아, 결연하네요. 제가 쓰레기 스스로 버리는 모습, 이런 게 바로 정치 혁신입니다. 예, 결연합니다. 결연합니다. 우리는 혁신해야 됩니다. 예. 저희 당 이름이 뭐죠? 조국 혁신당. 조국 혁신당. 알겠습니다. 조국 대표님. 이게 끝입니까? 네. 편파 아닙니까? 아니, 아닙니다. 편파 아니에요. 멘트가 이렇게 짧은데. 편파 아니에요. 예, 편파 아닙니다. 더 못하신 것 같아서 지금 막았는데 조국 대표 영수회담 제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일까요? 아, 저는 뭐 받을 가능성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전혀 없다고 네. 보고요. 일단 없고요. 이걸 받게 된다면 사실은 논리상으로 봤을 때 네. 영수회담 한다고 이재명 대표한테 제안을 했는데 네. 조국 대표가 만나자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만나준다. 그럼 이제 누가 만나자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준석. 이준석 개혁신당 만나야 대표도 됩니다. 만나줘야 다 되고 만나야 됩니다. 어쨌든 공당의 대표들을 다 만나야 되는데 이럴 거면 다 같이 만나는 방식이 오히려 더 나았을 수 있다. 왜 우리가 보통 어색한 사이지만 단둘이 밥 먹기 어려우면 조금 더 어색하더라도 같이 밥 먹는 게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 거라면 영수회담이 아니라 야당 대표들 다 모아서 한꺼번에 만나는 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훨씬 더 분위기 형성에 원활했을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이미 순서상 영수회담을 먼저 던졌기 때문에 조국 대표의 저런 제안을 받기가 어렵겠죠. 어려울 것이다. 조국 대표의 지금 제안은 영수회담 이후에 나도 만나달라라는 제안이어서 시간순으로 봤을 때 영수회담 끝나고 조국 대표와의 단독회담을 한다? 이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우, 두 사람이 만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기도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대표직 연임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또 앞으로 뭐 차기 국회의장이라든지 원내대표 누가 지금 할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어떤 인물이 나와야 됩니까? 저는 뭐 이제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굉장히 막중한 네. 책임이 있고 막중한 또 힘이 권한이 있는 엄청난 파워가 있는 그런 인물들이 와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국회의장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봅니다. 매우 왜냐하면 중요하죠, 사실. 21대 국회에서 제 죄송한 얘기인데 전직 국회의장 분들이 그리 두각을 드러낸 그 어떤 박병석, 김진태. 예. 선택을 김진표. 죄송합니다. 김진표 아니에요. 김진표. 강원도에 강원도지사죠. 계십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김진표 국회의장이 사실 중요한 순간에 국회의장으로서의 일을 네. 저는 못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국민을 위해서 중요한 결정들을 좀 흐지부지했던 것이 사실이어서 강단 있고 소신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보고 민의를 잘 수렴하고 민치를 대변할 수 있는 네. 그런 국회의장이 나와야 한다. 그래서 좀 더 파워풀하고 선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로 조정식 국회의장이나 추미애 의장이 거론되고 있는데 육선. 민주당의 주로 당원들 사이에서는 추미애 의장이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 것 네. 같고요. 당 내에서 이제 의원들 중심으로는 아무래도 조정식 전 사무총장이 거론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로 민생 입법이나 개혁 과제들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잘 이행할 수 있는 걸맞은 필요한 역할이 있다고 보고요. 네. 민주당 주도로 하는 법안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내대표는 정무 감각이나 실무 감각도 좀 뛰어나야 되겠죠.
국회의장은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야. 아이고야. 자유한국당에서 사실상 원내대표 지금 성실하게 수행해서 김숙수입니다. 예. 원내대표는 사실상 여당과 야당에 정말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그 전체정부의 수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투쟁적으로 하다가도 협상은 제대로 하는 것이 사실상 천둥 번개수 같은 이 정치판에서 살아볼 수 있는 길이다. 굳이 저 선출을 잘해야 된다. 사실상 이거 생각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원내대표는 사실 지금 대외 추진력 높인 사람이 대한민국 사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대외 전선에서 역할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사실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근데 원내대표님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 가만히 계세요. 저는 가만히 계세요. 코가 오늘따라 더 막힙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야. 아니 근데 김성태 전 원내대표께서 보시기에는 그러면 그 원내대표의 역할이라는 게 도대체 뭐라고 보시는지. 사실 원내대표라는 거 이게 원내장을 아울러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대추적으로 각을 갖춘 사람일지라도 협상을 잘 해야 되고 협상을 잘하는 사람일지라도 대추적에 수많은 사실상 일들을 정말 추진하기 때문에 이라고 노력해야 된다. 이 사실상 되는 게 뭐 사실상 뭐 이런 것밖에 안 들려서 사실상 예, 아니 사실상 시청자분들이 지금 예. 김성태 원내대표님 오전부터 술 드셨냐. 술 취하셨- 아닙니다. 제 코가 지금 꽉 막혔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 자 김성태 원내대표, 예.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시죠. 예. 사실상밖에 안 들려서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자 22대에서 이제 국회의장 원내대표 뽑아야 되는데 국회의장은 사실은 의원들이 다수로 뽑습니다. 예. 그래서 당원하고 또 달리 될 수도 있어요. 뭐 지금 예전에 보면 김진표 의장이 될 때도 아마 그런 얘기들 좀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미애 네. 그 국회의장 그 후보자라고 네. 볼 수 있겠죠. 이제 추미애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당내에서 당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드시 개혁 입법에 대한 성과를 낼 만한 적임자다. 그리고 또 추미애 전 장관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구원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이 이제 핍박을 좀 받았던 만큼 본인이 또 예전에 과거에 불리한 위치에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개혁 입법 과제에 최대한 성과를 낼 것이다. 적임자다라고 보지만 당원들의 입장은 그러한 것 같고요. 다만 조정식 사무총장의 경우에는 이제 의원들 사이에서 네. 의원들 사이에서의 어떤 그런 인지도나 내지는 어떤 역량 이런 것들을 높이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실제 만약에 경선에 들어간다고 하면 네.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겠다. 어떻게 될지 알 수 그건 모르는 겁니다. 다수가 나와도 이게 뭐 결선 투표가 없어요. 예, 예. 여러 명이 나왔는데 예. 한 표를 더 받은 사람이 국회의장이 되는 거니까요. 예, 예. 뭐.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의장 선출 사례들을 보면 당내에서의 어떤 의견과 네. 당원들의 의견과는 좀 다른 결론들이 많이 났던 경우들이 있어서 네. 이번에도 그럴 만한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수도 있을 예, 것이다. 그거는 내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열려 있어서요. 네. 자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 얘기 듣다가 정신을 잃어서 사실 선출을 잘해야 된다. 사실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뽑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잘 뽑아야 된다. 잘 뽑아야 된다. 네, 하나도 안 잘 들립니까? 뽑아야 된다. 네, 아닙니다. 통역으로 좀 아니요, 근데 부탁드립니다. 거의 들리긴 한데. 아니 이거 저희도 할 수 있을 것 할 수 같아요. 있는데. 샤샤샤 기자님. 죄송합니다. 저는 말은 제대로 합니다. 네. 잘 들리지 아. 않아서 그렇지. 김성태 원내대표 보고 네.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국민의힘도 좀 정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관리형으로 가는 겁니까? 혁신위로 가는 겁니까? 근데 혁신위로 가기에는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면 지금 비대위가 이제 4번째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혁신위와 혁신위로 가야 되냐 아니면 관리형으로 가야 네. 되냐라는 그 선택의 기로에 매번 놓였었고요. 매번 관리형으로 갔었던 전례에 비춰봤을 때 지금의 상황에선 혁신형으로 간다고 하면 혁신형 내부에서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등장하고 그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전당대회로 가기 전에 당내 내부를 정리할 수 있는 관리형으로 가야 된다는 의견이 당내에서도 지배적이고요. 네. 다만 전에도 이준석 대표 축출 과정에서도 이거 가지고 또 또 싸움 싸웠었거든요. 나죠. 결과적으로는 관리형으로 갔습니다. 예. 관리형으로 가서 후보들을 용산의 힘이 작용해서 솎아내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아무리 대통령께서 당무 개입을 안 한다고 선언을 그간 해오셨고 대통령실도 선을 그었지만 이번에도 관리형 비대위에서 누가 윤심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 주도적으로 벌어질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김기현 대표 전 대표에게 가능합니까? 예, 김기현이고요. 그 사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말 아유, 예? 뭐라고요? 정말 곤란한 게 아유, 어떻게 저런 당에 그 황운하 후보 있지 않습니까? 황운하 의원 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나왔는지 지금 다른 주제가 생각이 안 났어요. 아니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이러시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도. 근데 제가 제 능력 때문에 됐잖아요. 아니, 이준석 대표 때문에 저희 대선 질 뻔했잖아요. 아니죠. 이준석 전 대표 때문에 대선을 아니죠. 저 민주당 후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달랐어요. 저희는 정말 당원 100% 당원이 뽑는 당대표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된 거죠. 실력이 있으니까. 예, 아니 믿음직한 울산의 그 중진이니까 된 거죠. 아니 그건 어디까지나 대통령께서 아이, 자꾸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요. 수면 아래에 있던 김기현 전 대표 저는 달라요. 저는 저기 달라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아유, 아유, 곤란한 상황이라서. 김기현 전 대표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아유, 오늘 저 김성태 원내대표가 빵 터뜨려서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두 분 우시는 걸 봐서. 아니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부터 진짜 정말 그 눈물을 쏙 빼놨습니다. 본인보다 더 본인 같은. 네. 예. 본인도 놀랐을 거예요. 아마 김성태 의원이 보셨으면. 웃겼으면 된 거죠. 아니 김성태 전 원내대표를 실제 만나신 적 네, 있잖아요. 본 적 있습니다. 대화한 적 있습니까? 네. 뭐라고 혹시? 그분이 제 앞에서 말을 잘 안 하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따라 할까봐. 아, 참 잘해요. 이런 거 아시는데 참 잘합니다. 잘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영식당은 이렇게 재밌게 흥겹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식 에디터, 이상현 PD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